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진짜 학을 떼겠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믿었던 남편까지요. 지금 현재 조정기간 중이고 선택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랑 이제 전남편이 될 남자는 제가 24살 때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많이 사랑했고 나이차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는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혼받았고 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8살의 나이 차이,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아직 20대의 반도 안 되었는데 결혼하냐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이상형은 약간 선생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좀 삐뚤게 말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20살 때 한 문신이 있습니다. 팔에 하나,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놈이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 듯 했지만 별로 뭐라 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난 후 저에게 너는 문신 양아치다라며 놀리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장난처럼 그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걸린다면 저한테 청혼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스티커로 가려서 못 봤던 팔목에 제 문신을 시어머니, 아니 이제 그놈 엄마죠. 그놈 엄마가 보고 엄청 까무라치게 놀라시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20살 때 이런 게 예뻐 보여 부모님께 졸라서 했다고 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저도 후회하긴 하지만 막 미친 듯이 지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제 삶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한 거냐는 둥, 사돈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신 분들인 것 같다는 둥, 제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이도 알고 있고 아무 말 없었다고 하니 세상 보수적이고 선비인 놈인데 아무 말 안 했을 리 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늘어놓기에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고 그놈한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원래 좀 옛날 분이라 네가 좀 이해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까워 자주 보고는 했는데 제 문신이 무슨 엄청난 치부인 것처럼 얼른 가려라, 스티커 붙이고 왔냐, 남들이 볼까 무섭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한 거냐 등등 진짜 저를 무슨 천하의 몹쓸애처럼 만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문신을 했다고 해서 나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 정말 남자도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또 술을 못 먹기에 술도 즐겨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무슨 과거에 더러운 애처럼 취급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내 아들을 꼬셔서 팔자를 거치는 건가 하는 뉘앙스를 엄청나게 풍기셨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편이던 그놈도 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본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왜 그런 걸 했냐며 또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짜증이라도 좀 내면 사과하고는 했었죠. 사과할 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날이 지날수록 그러게 그런 걸 왜 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하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속이고 결혼한 거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본인도 와 나도 애 낳으면 추석은처럼 발바닥에 해야지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는 세상 깨끗하고 고고한 선비인 척하고 저는 아무것도 해본 거 없는 순수한 애인데
단지 문신했다는 이유로 무슨 술집 여자였던 과거로 취급하고 말이죠. 진짜 이해가 되지도 않고 화가 났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너무 착해 보이는 것 같아 하고 싶어 하던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엄청나게 설득해 허락을 맡은 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속상해 하실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는 날 미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놈이 주정 갔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그날 알고 보니 주정 갔더군요. 저한테 딱 걸리고는 다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며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더니 어디 갔는지부터 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저를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순진하게 보는 건지 그 갔다던 주점은 그냥 노래방에 도우미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질이 안 좋은 곳이었고 저도 확실치 않아 친구에게 물어보니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 그거 알게 되자마자 그놈한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놈이 일반인이든 직업 여성이든 다른 여자와 관계한 걸 알게 되었고 전 그런 쪽에선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전혀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연락 오고 찾아오고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제가 어떻게 부탁해서 쳐낼 수 있었지만 제 시어머니는 좀 어려웠는지 문을 열어주셨더군요. 저한테 얘기 좀 하자기에 알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다. 한 번 실수이고 본인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 하시기에 진짜 단단히 먹고 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려고 했으나 다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바람핀다. 그냥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지도 않느냐 하는데 바로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뭐지 싶어서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안 떳떳해요? 저 누구한테 책 잡힐 일 하고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린 적도 없고 어머니 남편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어디 가서 굴러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니 너같이 문신 있는 애들은 다 똑같다고 비하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좋은 놈이든 말든 이런 시어머니를 집안의 어른으로 공경하며 살 순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저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참으란 말씀이세요? 하니 땡땡이가 반성하고 있다. 너도 그럴 처지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라는 거다 하더군요. 그러니 간략하게 말하면 그놈이 바람은 피웠지만 우리도 너 문신이나 새긴 과거 있는 여자인 거 받아들였으니 너도 참고 살아라. 딱 이 말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났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집에 돌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수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어떤 말을 하시든 다 참았고요. 근데 이건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었고 그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신 그분들 알고 보면 제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딴 여자와 잠자리한 그놈과 다시 살 맞대고 살 생각하니 소름 돋아 도저히 안 될 지경이었고 그것도 외도라면 외도이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하며 성내기에 넌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여자랑 그 짓하고 돌아다니냐 도물 같은 새끼야 하니 입 다물더군요.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 이딴 성욕에 미친 동물 같은 새끼랑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술집년 같은 거 걷어줬더니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무서운 척 엄포를 놓기에 전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가정교육이 알만하네요 했습니다. 제 할 말하니 뒷목 잡고 쓰러지실라 하기에 그놈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번 전화 문자 와서 진짜냐 선택 후회 없냐 너 진짜 후회한다 이딴 류의 개소리 하기에 네 선택에 책임져라 너 그 한 번의 실수가 나 같은 여자 놓친 거다 하니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직 절차 중이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생활 1년도 못 채웠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습니다. 까지 가졌으면 그 수모 겪으면서 참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성격에 참고 살진 않았을 테지만요. 진짜 어이없는 그 집안 식구들 다시 어떤 며느리 맞아 어떻게 입맛대로 교육시켜서 살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아주 제발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사람 피해자 만들지 말고요. 진짜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쪽팔려서요. 그 노땅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잘난 것도 없는 그놈 믿고 결혼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진짜 누가 좋은 사람 놓쳤는지는 몇 달만 지 혼자 살아봐도 답 나오겠죠 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다 끝나면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고 훌훌 털고 살려고 합니다. 다 있고요. 잊혀지진 않겠지만요. 강렬한 미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힘들어 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해 한약이나 병원을 데리고 다녔고 조금이라도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먹였죠. 하지만 체질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고 이겨내지진 않더라고요. 마른 몸은 힘도 잘 안 나더라고요. 중학생 때 공부를 하다 체력이 딸려 기절한 후로 필라테스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운동이 꽤 적성에 맞아 지금은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법한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운동이 적성에 맞아 학과도 물리치료학과를 나와 병원 일과 주말 필라테스 강사 일을 겸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필라테스는 여자들 위주로 하는 운동인지라 언니들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니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죠. 대학에 졸업할 때쯤엔 길을 다니면 번호를 한두 번쯤 따이는 게 예산일은 아니게 되었어요. 제가 가끔 거울을 봐도 이 정도면 꽤 예쁘다 싶었고요. 병원 일과 강사 일을 겸직해 쉬는 날은 거의 없지만 쉴 때는 어차피 늘 운동을 달고 살았으니 삶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주임 선생님께서 본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분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꽤 괜찮은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운동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꽤 오랫동안 대화를 했고 코드도 잘 맞았죠. 그분은 작업 치료를 하시는데 헬스장 트레이너를 겸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생활 패턴과 비슷한 관심 주제를 가진 사람이라 퇴근 후 또는 쉬는 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순탄하게 3년간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연차도 높고 연봉도 더 많아 모은 돈도 더 많았어서 반반 아닌 반만 결혼을 했어요. 집은 제가 살던 집에 남편이 큰 가구들만 바꿔서 들어왔고 차도 제가 타던 차가 있어서 남편은 병원을 퇴사한 후 완전히 헬스 트레이너로 전향했어요. 결혼식에 관한 부분은 시댁과 남편 쪽에서 부담했고요. 요즘은 결혼 준비에 남자 여자가 없다고 하니 적당히 조절한 후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 계획을 가지고 임신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정자수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라 어렵더군요. 시험관까지 해가면서 임신을 하기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칠 것 같았고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줬네요. 남편은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 평생 자기가 떠받들며 살아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곤 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임신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2달 만에 17kg라는 살이 쪘어요.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 절 보고 초반에는 살이 쪄도 예쁘다, 곧 빠질 것이라 위로해줬지만 점점 더 몸이 불어나는 걸 보며 제게 신경질을 내거나 차가운 말투로 대응하는 등 실시간으로 마음이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쩔 수 없었겠죠. 서로 확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한 건데 저도 제 살찐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더 이상 몸무게가 올라가지는 않겠지 하고 매일 밤 울었지만 체중계의 숫자가 70kg를 넘기자 저는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몸무게가 60kg를 넘겼을 때 이미 강사일은 그만뒀었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운동 강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같이 강사 일을 하던 언니 한 명이 살이 쪄 관두던 제게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꼭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체질이 바뀌어 그런 걸 거라고 그냥 더 열심히 운동하고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 미뤘지만요. 터지는 식욕은 제가 자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먹고 싶은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온몸이 달달 떨렸죠. 결국 병원을 방문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명과 고혈압, 당뇨 등 비만으로 인한 여러 질병이 합병증으로 붙은 상태라는 걸 알았죠. 다른 것들은 약을 먹고 살을 빼고 치료하면 되지만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데 아득했죠. 거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겹쳐 살이 갑자기 찔만한 이유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 굳은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전화를 끊고 제 곁으로 왔어요.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단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자 죽을 병도 아니고 암도 아닌데 알아서 하라고 이런 걸로 본인을 귀찮게 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너무 달라진 남편의 반응에 욱해서 암이라고 죽을 병 맞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잠깐 동요하다 그래? 요즘은 암도 다 치료됐나더라 하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잠깐 친구를 만나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가더군요. 2달 동안 제가 살이 찌며 남편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체감했지만 살이 찐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암에 걸렸다는 아내에게 그런 태도로 말을 툭 던지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에 정이 뚝 떨어졌고 분노만 남더군요. 난 본인에게 예쁘고 옆에 끼고 다니면 좋을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어떻게 해서든 살을 빼고 옛날 모습을 되찾은 후 저 새끼를 차버릴 거라고. 병원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운동과 보조제까지 먹어가며 정말 열심히 살을 뺐어요. 찌는 건 2달 만이었지만 빼는 데는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조금씩 변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살이 좀 빠졌네? 하며 관심을 주는 듯 했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다들 이야기하니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이내 관심을 끄더군요. 암에 걸렸다는 말은 남편이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언급을 하지도 않아 저는 아예 정정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과 자기관리에 힘썼어요. 퇴근 후에는 늘 근처 공원을 뛰었고 그 후에는 헬스장에 가 근력 운동을 하고 하루에 최소 3-4시간 운동을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의심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저는 유령 취급을 하며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웃고 떠들고 그랬었고 외박도 매우 잦았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어차피 이혼할 사람인데 싶어 모른 채 했죠. 어느 날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사고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 영상을 열었는데 남편이 제 차로 내연녀와 차 안에서 관계를 하더군요. 주변을 보니 아파트 근처 공원인 듯 했어요. 제 차에 내연녀를 태워 모텔도 갔더군요. 제가 살이 찐 후 제대로 여행도 가지 않았는데 내연녀와는 여기 호텔, 저기 바다, 온갖 곳을 다 놀러다녔네요. 이혼할 마음으로 저도 관심을 껐는데 그동안 이런 짓을 하고 다녔을 줄은 몰랐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담아두고 저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외도에 대한 증거를 찾았죠.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제대로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남편의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그 카톡을 파일로 담아 제 폰에 저장했어요. 그 둘에게 전 돼지, 돈줄이라고 불리며 조리돌림 당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은 없더군요. 당연하겠죠. 집도 차도 모두 제 명의고 본인은 모은 돈 하나 없는 개털에 노후 대책도 없이 제 연금에 기대어 꿀빨 생각만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작게나마 모은 돈을 모두 날렸고 헬스장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나 봐요. 바람 피우느라 바빴겠죠. 버는 돈은 없고 모은 돈도 없고 평생 제게 기생할 생각이었나 봐요. 눈꽃만큼 남은 정도 다 털리더라고요. 용서를 빌고 제게 노력하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줘야 하나 하는 멍청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조차 있게 만들더라고요. 두 사람의 천박한 대화는. 결국 살이 찌기 전 그 몸무게를 되찾고 그 당시 입던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후 남편에게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그쯤에는 남편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와 얼굴을 마주한 적도 드물었는데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한 남편은 오랜만에 보는 미소를 제게 보여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둔 저는 덤덤하게 메뉴를 시키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당신이 운동한다고 바빠 자기와 집에 신경을 안 써줘. 나도 신경을 못 쓴 것 같다며. 이제 자기도 신경 좀 쓰겠다며 웃더라고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그리곤 갑자기 잊은 걸 상기시키듯 암은? 무슨 암이었어? 완치는 했어? 등등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헛웃음을 치곤 이제서야 그게 궁금하냐 비꼬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내연녀와 남편의 벗은 사진을 건넸어요. 남편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오해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허둥대다가 결국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그게 진심 어린 사과였다면 넘어갔겠지만 그 사람에게 전 돈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전 돈줄 잃을까봐 겁나냐며 비꼬았죠. 남편은 아니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본인이 멍청했다고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죠. 전 남편에게 오늘은 친정에 가 있을 거니 오늘 안으로 짐은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위자료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좋은 변호사 구하라는 말을 끝으로 식당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안겨 엉엉 울며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토로했죠. 아빠는 당장 그 자식 찾아가 죽여버릴 거라고 욱하셨지만 저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이미 직장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코인에 미친 정신병자 새끼라고. 그저 이혼한 후 위자료를 뜯어내면 그만이라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엄마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열심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넘겼죠. 그 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는 남편의 짐이 그대로 있더군요. 엄마와 함께 남편의 모든 짐을 정리해 문 앞에 두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최근에는 거의 집에 없다시피 해서 그런지 짐도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고요. 남편은 더워락 비밀번호를 몇 번 눌러보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짐을 가지고 돌아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살이 찐 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나 대놓고 무시했던 행동들, 외도를 한 것과 저를 돈줄 취급한 것을 모두 적어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한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셨고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가 와 본인이 사과하면 안 되겠냐고. 아들 잘못 키운 죄는 본인이 받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정이 너무 떨어져 한 집에 사는 것도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며 죄송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제 집 제 차였으니까요. 남편이 사온 몇 개 안 되는 가구는 위자료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고 짧은 결혼생활 치고는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나왔어요. 뭐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금방 해결할 순 있겠지만
소문은 날대로 모두 다 났고 치료 쪽은 바닥이 좁은 만큼 남편이 이 지역에서 병원 취업은 아예 하지 못하겠지만요. 내연녀인 사람도 본인 전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하던 사람이던데 욕은 욕대로 먹으며 조리돌림 당하고 병원을 관뒀다고 하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교훈 절실히 느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아닌 제 몸과 얼굴,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그랬으니 제가 몸과 얼굴을 잃자마자 바람을 핀 거고요. 역겹기 짝이 없었어요. 또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사람을 믿고 사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연애를 하게 된다면 외면이 아닌 내면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저 결혼 생활 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저를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려고요.